예, 슈왕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초반 중반 이제 넘어가면서 적용되는 재료가 좀 달랐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반도체 강세 효과,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이제 초반에 올라갔죠.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다 올렸고 한 20포인트 정도 플러스 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밀려버렸습니다. 하나는 이제 금통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금리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됐잖아요. 오늘 뉴질랜드에서 금리를 올렸고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년도까지 2% 정도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이게 시장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또 국내 확진자 수가 4,100명 정도 나왔잖아요. 이렇게 되면서 이게 위드 코로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한 거죠. 그래서 반도체주가 올라간 건 좋은데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진자 증가 이건 전부 다 내수시장, 증시 유동성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.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면서 또 지수가 좀 제법 또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. 근데 밀렸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꾸준하게 매수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다 대고 같이 매도를 해버렸으면 코스피가 뭐 제로도 있었겠다 마이너스 한 30포인트, 40포인트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매도 주체가 금융투자 중심이었거든요. 금융투자는 어차피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데다가 12월로 갈수록 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하는 거는 그렇게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보진 않거든요. 그렇게 되면서 뒷부분에서는 또 낙폭을 줄이고 마감 직전에 또 잠깐 상승 전환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거래대금 쏠림 현상이 오늘도 또 이어졌거든요. 이제 그동안에 좀 조정을 보였던 게임주, 이제 이런 좀 2차 전지주 이런 것들이 또 오늘 돌아서면서 거래대금을 또 잠식했잖아요. 여기에 이제 또 통신장비 업종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거래대금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양호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형태를 좀 보였던 게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재료 대비 또 수급 대비는 그냥 그런 대로 잘 버틴 하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차트로 보면 오늘 코스피 시장은 3,000포인트를 계속 의식하는 게 티가 나죠. 이게 보시면 3,000포인트를 참 무던히 또 많이 돌파 시도하는데 종가로 3,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한 건 두 번밖에 없어요. 오늘도 또 3,000 이상 올라갔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 가면 무슨 큰일 나는 것 같이 막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다행인 건 오늘 밀리면서도 5일선에서 끌어올렸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.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밀리진 않겠구나.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매수도 되겠는데 이런 쪽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. 지금 당장은 뭐 저항만 보지만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밀리지 않겠구나라는 게 쌓이면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렇게 보면 좋게 보일 수도 있다.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또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이 수급 구도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. 제가 그 3천억 원 이상의 연속적인 매수,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매수의 50% 이상 이렇게 비중이 되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이어갔고 코스닥도 매수했거든요. 지금 뭐 외국인들이 하여튼 이번 달 들어서는 확실하게 매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죠.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 매수의 거의 한 60% 정도. 그리고 매수한 업종도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금융은 그렇다고 치고 화학의약품, 서비스까지 매수를 했죠. 근데 이게 사실 조합이 좋은 건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확 지수를 달고 올라가고 싶으면 전기전자 오늘 매도로 바뀌었는데 운수장비, 그다음에 철강, 화학, 금융 이렇게 조합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철강하고 그 운송장비가 매도했잖아요. 그러니까 수출하는 걸 다 끌어올리면 이제 괜찮은 걸로 보통 보거든요. 금융은 그냥 달고 가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구도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외국인들 이게 조금씩 이제 매수 규모라든가 전기전자 비중은 좋은데 조금 업종을 달리 해주면 더 좋겠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전기전자는 9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코스닥 쪽에서는 소프트웨어, 게임 쪽이거든요. 게임, 제약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가고 어차피 디지털 콘텐츠가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. 근데 하드웨어가 이게 반도체 쪽인데 이게 오전까지는 매도 우위였거든요. 근데 이게 오후 들어서 매수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반도체 쪽도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. 삼성 투자 소식에도 불구하고. 근데 종목들 수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어제 게임주 빠지면서 게임주 수급 일부에서는 또 나쁘지 않았듯이 오늘 반도체주가 빠지긴 했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구나. 그러니까 이런 신호, 밑밥 같은 거는 또
남겼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매수 종목들도 좀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이 코스닥 매수한 종목을 보면 통신 쪽,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요.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, 2차 전지, 반도체 뭐 이쪽을 좀 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확실하게 담고 있고 크래프톤을 또 담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DJI텍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. 그래서 2차 전지 LG화학, 삼성, SDI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여기 자동차만 오늘 매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 쪽만 좀 매수로 돌려주면 지수가 좀 3,000을 좀 넘기는 시도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아직 수급이 반쪽이에요. 예, 이후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종목 본 김에 오늘 특징적인 거 하나를 보면 오늘 이제 머티리얼즈 또는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. 이거 오늘 그 레전드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저도 보게 된 건데 이게 소재 쪽 업종 쪽에 좀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2차 전지, 반도체 양쪽 다. 그래서 이 좀 소재 쪽 종목군들 중에서 좀 최근에 수급이 좋은 것도 한번 계속해서 좀 둘러보시고 관찰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. 요것도 한번 좀 뭐 장중에 좀 특이한 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증시 포인트로 넘어가서 보면은요. 지금 금통위가 지나갔죠? 이제 오죠. 그러니까 금통위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 이슈가 좀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금리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주로 악재로 반응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금리 변수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이게 일단 좀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필요해서 금통위가 좀 지나간 다음에 인플레이션, 금리 요 단어가 좀 줄어드는지 요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오늘 다시 올라서면서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번 주 들어서 게임주가 추세를 갖는 종목이 조금 줄어들고 변동성으로 좀 바뀌고 추세를 잡는 종목 수는 이전보다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게임주 일부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게임주들도 있을 거지만 빠지기 시작하는 게임주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금이 좀 이동할 거다. 그래서 제가 뭐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. 모든 업종에 코스닥에 있는 업종을 전부 다 한 종목씩 관심주로 쫙 등록해 놓고 그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이제 작업이 좀 필요하다.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환율이 오늘 빠졌거든요. 1190원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오히려 환율이 빠져서 끝났잖아요. 그래서 1200원으로 넘어가지 않겠구나라는 게 된다면 지금 외국인들 매수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환율이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이번 달에 단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반짝 매수하고 끝나버렸었잖아요. 그래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저 환율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환경, 원달러 환율이 이게 1200원은 그냥 1190원도 못 넘어가겠구나. 요 분위기가 계속 되어주는지 요것도 한번 지금 왜냐면 외국인들 매수가 안 들어오면 시장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재료들 다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지금 게임, 반도체, 통신장비, 또 게임 이렇게 돌았거든요. 예, 이러고 이제 일부 가끔 이제 좀 제약 바이오 쪽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. 이제 다 돌아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정돈돼서 이 중에서 제일 세게 올라갈 게 뭐가 될까? 요것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일장은 과연 또 뭘로 갈지 이게 하루씩 다 돌았기 때문에 월화수 다 돌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요 다음은 어디로 돌아가게 될지 요 구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으로 좀 포인트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지금 241선에서 막혔잖아요. 3일 동안 241선 돌파하지 못하거든요. 근데 이게 보시면 추세선이 하락, 고점, 저점 낮아지던 추세선은 확실히 그 추세선을 뚫고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거든요. 그래서 241선 마저 돌파를 해버리면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아슬아슬한 게 5%가 중요합니다. 이제부터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월 20% 이상 오른 경우 제가 이제 오늘 또 쫙 뽑아봤어요. 오늘 쭉 또 뽑아보니까 20%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 달 종가가 하이닉스의 고점인 경우가 없었어요. 더 올라갔거든요. 그게 피날레가 되고 끝난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9월에 21% 올라가고 한 달 후에 마이너스 1,
3개월에 8% 빠지긴 했지만 그 다음 달에 더 올라갔다 빠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닉스는 고점이 이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거든요. 그리고 3개월 후 보시면 대체로 더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하이닉스가 지금 한 15% 정도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5% 정도만 더 밀고 올라가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게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 달고 가고 시장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15%가 참 애매한 숫자예요. 저도 15% 사례로 처음에 데이터를 뽑았다가 보니까 15%는 빠지기도 하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. 근데 지금 딱 15%예요. 예, 그래서 여기서 5% 정도 더 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다음 달의 행보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와 함께 여기서 한 5% 더 밀고 올라가게 되는지 한 12만 한 6천 원 정도 가면 그 정도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구도가 만들어지느냐. 그럼 뭐 지금 240에서 너끈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. 요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번 달에 이제 특징인 게 뭐냐면 이게 위는 TSMC고 아래가 하이닉스거든요. 얼핏 보면 같이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TSMC가 압도적이었어요. 작년도하고 올 초까지는. 압도적으로 올라갔다가 TSMC는 횡보하고 하이닉스는 빠졌잖아요. 근데 최근 들어서 TSMC 반등이 하이닉스의 5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. 아직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TSMC 올라가는 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파운드리,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급망 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뭐 그런 어떤 구조가 되는 거고,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공급망 문제가 완화가 되고 이제 이게 잘 팔리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. 사실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가 됐다든가 이거 잘 나가려면 결국에는 전자제품 많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각광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반도체도 잘 나가야 되는 구도가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게 잘 나갈 때 경기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망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비교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TSMC보다 하이닉스가 더 나은 게 계속해서 추세가 되는지, 요것도 이제 시황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정리할 수 있는 거라서 요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이왕 간 김에 여기도 5% 정도 더 올라가 주면서 이번 달을 끊어주면 조금 더, 근데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면서 하이닉스 밀고 올라가면 또 연동되는 장비주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시장은 지금 막 게임주도 가고 2차전지도 가고 막 반도체 통신 장비 막 가면서 이게 약간 정신없이 한쪽이 가면 또 한쪽이 죽고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계속 물량 담아놓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셔서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구독하기,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